내가 바꿔놓은 한 줄의 숫자가 내 인생의 사형 선고가 되면 어떡할래? 김선재는 그 가능성을 얕봤는데요. 루시아가 손에 쥔 봉투 하나가 모든 방정을 새로 써버렸습니다. 루시아는 민강유통본관에서 곧장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려가 원본을 확보했고 복사본과 원본의 소수점 셋째 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딱 집어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 모서리를 엄지로 톡 치며 조용히 말했는데요. 선재 씨, 이 숫자 손댔죠? 그 말이 공기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김선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증거가 어딨냐고 버텼지만 루시아는 이미 센터 로그까지 뽑아두고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 출력 기록, 봉투 교체 순간 모두 선명했거든요. 그런데 루시아는 이 모든 사실을 스텔라 장에게만큼은 당장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스텔라 장이 그 조작본을 보고 기절하듯 주저앉았던 날, 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텔라 장이 두 손으로 결과지를 덮고 말했거든요.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그 반응이 너무 순정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믿음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루시아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걸 탁 까발리면 스텔라 장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겠다. 그래서 루시아는 먼저 원본을 챙기고 조용히 김선재의 숨통부터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의 조작 서류가 스텔라 장에게 던져졌던 그날, 스텔라 장은 공 실장을 붙잡아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말해. 세리가 내 손녀지. 민경채의 딸 맞지? 공 실장은 눈을 피했는데요. 바로 그때 경찰이 밀고 들어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 실장, 30년 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실 복도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태경의 아버지, 도원실업 대표 한경수를 저 세상으로 보낸 그림자 그 끝에 공 실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경채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의자를 붙잡았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야? 공 실장은 곧장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울음에도 변명이 껴 있었습니다. 경채야, 다 너 때문에 아니. 너를 위해서 그랬어. 문태경이 사실 회장님 친자식이거든. 40년 전 내가 그놈이랑 너를 바꿔치기 했어.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깨트렸습니다. 40년의 거짓이 그날 한 번에 터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의 바꿔치기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공 실장은 덜덜 떨리는 목으로 실토했는데요. 루시아의 아이와 민경채의 아이를 그날 밤 뒤바꿨어. 그래서 민세리는 거짓말하지 마. 루시아가 책상을 쾅 내리쳤고 민세리는 팔짱을 풀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세리의 입술이 하얘졌지만 눈동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여태껏 루시아를 밀쳐낸 죄, 백미소를 벼랑에서 밀어넣던 그 악행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세리는 낮게 말했어요. 저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요? 엄마. 처음 붙인 엄마였는데요. 루시아는 그 한 단어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김선재는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었는데요. 선재는 의뢰인 마이너스 대조군 라벨을 바꿔 붙이고 0.00001%를 99.99%로 뒤집어 찍어냈죠. 그리고 그 가짜 진실을 들고 스텔라 장을 찾아가 속삭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리 양, 정호세의 손녀 맞습니다. 순간 스텔라 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랜 슬픔이 화염으로 치솟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한 짓을 다 돌려받게 해줄게. 스텔라 장의 복수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원본이 돌아오자 판이 뒤집혔습니다. 센터 접속 기록과 원문 PDF 해시값, 배양키트 번호까지 딱딱 맞아떨어졌고 김선재의 사무실 프린터 기록에서 같은 시간 대량 출력 로그가 튀어나왔습니다. 루시아는 증거를 책상 위 탕탕 내려놓고 말했는데요. 선재 씨, 당신 숫자 감각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진실은 암산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스텔라 장에게는 이 진실을 바로 던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스텔라 장이 세리는 내 손녀다라는 환상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먼저 선제의 숨통을 조이는 일에 집중했고 스텔라 장의 마음은 나중에 찢어지더라도 손으로 붙들 수 있게 시간을 벌어두려 했습니다. 그 사이 민두식은 의식을 꽤 길게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꺼풀이 떨렸고 침대 가쪽에서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비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자 민지섭이 뛰어왔습니다. 민수정도 뒤따랐죠. 그런데 민두식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문태경도 루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공 실장 데려와. 공 실장이 들것소리에 휩쓸려 들어왔는데요.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회장님, 제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우리 집안을 실험대로 만들었잖아. 민두식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서류는 분명했는데요. 공 실장이 고아원 기록, 산모명부 오탈자, 혈액형 불일치를 손으로 꿰맞춘 흔적이 차고 넘쳤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출산 직후 아기를 안고 찍힌 공 실장의 얼굴, 이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민경채는 그 사진 앞에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내가 당신 딸이었어. 공 실장은 울며 대답했는데요. 내가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민두식의 딸로 만들었어.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도 탑부터 하려다가 스스로 말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다 피가 비쳤는데요. 그 피가 핑계를 씻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공 실장. 나 어디까지 망가져야 멈출까요? 말끝이 힘없이 꺾였지만 그 꺾임이 처음으로 진짜 같았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웨딩홀에서 터졌습니다. 민경채 마이너스 김선재의 결혼식.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한가운데 문이 쾅 열리며 스텔라 장이 하얀 상복을 걸치고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웃어? 이 결혼 무효야. 민경채가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쥐고 속삭였죠.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시면. 그때 루시아가 뒤에서 원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했는데요. 스텔라 여사님, 이게 진짜예요. 선재 씨가 조작했어요. 예식장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 근육이 하나씩 풀리더니 그 자리에서 의자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울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버틴 손녀 환상이 딱. 루시아는 스텔라 장 쪽으로 한 발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세리는 여전히 아이예요. 우리가 죄와 아이를 한 장에 적지 말자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법정 대면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증거인멸 미수 사문서 변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거기에 공 실장의 진술과 센터로그가 겹치며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김선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숫자로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진실을 옮길 뿐이더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덮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은 건조했는데요. 건조해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유언장 개봉이었습니다. 민두식 최종 수정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직은 루시아에게 위임. 핵심 자산 경영권은 문태경에게 신탁. 난 은퇴한다. 남은 시간은 사과로 채우겠다. 민두식은 루시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설에 내가 널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니? 루시아는 한 호흡 쉬고 대답했는데요. 회장님, 이젠 아버지라고 해도 될까요? 하지만 오늘만요. 그 한마디에 오랜 피로가 고요하게 꺼졌습니다. 그 사이 문태경은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친자 확인이 주는 감정의 파고를 일단 일정표로 눌렀습니다. 루시아 회장,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바꿉니다. 문태경은 설명은 짧게, 수치는 크게를 이사회 의제 하단에 붙였고 중립표 셋의 간격을 일부러 벌렸습니다. 분리하면 묶이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산이었죠. 한편 민지섭과 민수정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 장짜리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지섭 내 지분은 내 사유로.
민수정 내 결정을 내일의 나에게. 둘의 메모는 짧았고 짧아서 더 단단했습니다. 공 실장은 구치소에서 진술서를 다시 썼습니다. 내가 저질렀습니다. 40년 전 바꿔치기 2번, 30년 전 브레이크. 다 내 의지였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라 내 욕망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경채는 나의 딸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종이를 접던 공 실장의 손이 잠깐 멈췄고 고개가 살짝 떨렸습니다. 뉘우침과 집착이 싸우다가 결국 뉘우침이 이기는 소리였죠. 민경채는 그 진술서를 읽고 빈 원고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하죠?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침묵이 가르쳐준 게 있었는데요. 욕망은 늘 가까운 사람을 맨 먼저 태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아니, 언니가 아니, 내가 많이 늦었다.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다가 결국 전송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래오래 오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은 놀랍게도 칼을 걷었습니다. 처음에는 흑화하듯 나를 세웠는데요. 루시아가 건넨 원본 서류와 센터 해시값을 천천히 다시 확인한 뒤 스스로 숨을 고르는 훈련부터 했습니다. 복수는 쉬워요. 근데 끝은 어려워요. 스텔라 장은 호세의 낡은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러닝셔츠 소매로 닦았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숫자 하나 때문에 사람을 또 잃을 뻔했네. 그리고 세리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세리야, 내가 널 손녀라고 믿던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어. 다만 대상이 틀렸을 뿐이지. 그러니 널 벌로만 만들지 않게 도와줄래. 편지는 길지 않았고 길지 않아서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김선재는 옥중에서 마지막까지 숫자를 붙들었습니다. 자술서 초안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더군요. 내가 바꾼 건 숫자였지만 무너뜨린 건 사람들과 관계였네요. 별다른 사고도 없이 수감 중 사망 소식이 작은 기사로 올라왔고 세상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엘리트의 마지막이 놀랄 만큼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민경채는 그 기사를 보고 단 한 번 울었습니다. 김선재의 죄와 상관없이 함께 망가졌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최종 이사회에서 루시아는 선언을 4줄로 정리했습니다. 혈연보다 계약으로, 권력보다 윤리로, 비밀보다 기록으로, 복수 대신 회복으로. 문태경은 거기에 2단어를 덧붙였습니다. 투명과 속도.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고 수치와 일정으로만 설득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회사는 리듬을 되찾았고 주가는 흔들림 없이 닫혔습니다. 민세리는 미소의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미소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한 건 벌로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크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나 도망 안 갈게. 루시아는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리야, 사람은 행동으로 사과해. 내일부터 회사 윤리센터로 출근해. 첫 근무는 기록 정리야. 내가 지우려 했던 것들을 남기는 일로 시작하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두 번째의 엄마는 아주 자연스러웠고 자연스러워서 더 울컥했어요. 민지섭은 유리창 앞에서 짧게 가능이라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회사에도 가족에도 확인의 문장이었죠. 민수정은 집무실에서 한 줄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 지분은 내일의 나에게. 접힌 모서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민두식. 병원 정원의 벤치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의 손을 각각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죄책감이라는 연못에 빠져 있었는데 공 실장의 거짓이 그 연못을 만든 거였구나. 그래도 난 그 연못에서 헤엄쳤다. 그게 내 죄다. 민두식의 말은 변명이 아니고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재단 초석에 자신의 사제 일부를 얹고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평범해서 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루시아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문태경이 보낸 메모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바꿉니다. 설명은 짧게, 수치는 크게. 그리고 우리, 가족은 길게. 루시아는 옅게 웃고 서랍에서 미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소야, 너한테 복수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회복으로 고쳤어. 우리 회사, 이제 진실로 굴러가. 그때 스텔라 장이 카드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장례식장 흰 국화가 그려진 작은 카드였는데요. 끝난 인연은 흉터로 남고 흉터는 살아있음의 증거야. 난 이제 칼을 내려놓고 꽃을 들게. 엔딩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남았습니다. 어느 날 검찰 서버에 익명의 녹취 파일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제목이 그날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공실장의 낮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날 2명만 바꾼 줄 알았지? 세 번째도 있었어. 여기서 끊겼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고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건 내일의 진실로 남겨요. 오늘은 우리가 지킨 것부터 기록합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맺습니다. 김선재의 숫자는 감옥에서 멈췄고 공실장의 거짓은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민두식의 죄책감은 사과로 마감했고 민경채의 욕망은 침묵으로 꺼졌습니다. 스텔라장의 칼은 국화로 바뀌었고 민세리의 첫 엄마는 루시아의 어깨를 가만히 데웠습니다. 문태경은 피로 얻은 자리를 수치와 리듬으로 지켰고 회사는 드디어 사람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요, 누가 삼키는 게 아니고 각자 버티는 힘으로 같이 뜨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의 한 줄, 우리 또 같이 확인해 봅시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